해커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이제 52회의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가시대 대표적인 유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대 대표 유물 민무늬 토기하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하고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가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동굴의 강가, 막집,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건 구석기죠.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두 시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을 했다. 이 중국의 화폐로 교역을 하는 시점은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는 철기, 초기 철기 시대로 볼 수 있겠고요.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다. 가락바퀴가 나오면 신석기입니다. 의뢰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을 제작했다. 이것이 청동기의 특징이 되겠죠. 5번 찾아주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나라에 가가 망명해서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고조선입니다. 이 역사책은 삼국지 동의전인데요. 중국에서 기록한 역사책이고 동이라고 하는 건 동쪽의 오랑캐죠.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우리 고조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조선의 준왕에게 항복을 하면서 고조선의 복장을 하고 넘어왔다라는 게 되겠죠. 이 가라는 인물이 망명자들을 깨어내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해 군대가 10갈래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수기하기를 청합니다. 너의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속이고 도리어 신임을 얻은 다음에 준왕을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만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준왕을 속여서 준왕에게 큰 성체까지 받고 자기가 가지고 온 철기,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왕의 자리를 빼앗고 활발한 정복 전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위만과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운 것은 위만이 아니라 위만보다 뒤에 시기에 나오는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시대 일입니다. 우거왕. 진번과 임둔을 복속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답이 2번인데요. 이 주변 국가 이름입니다. 위만조선 당시의 주변 국가 이름인데 진번과 임둔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을 이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해서 복속을 시킵니다. 세력을 확장시켰고요. 위만의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했죠. 이때 재상은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궁기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빈민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진대법. 4번 지방의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 이 독특한 이름이 나오죠. 좀 이름이 낯설어요. 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연나라의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겼다. 요거는 요 시기가 아니고 더 앞선 시기가 되겠습니다. 위만조선 시기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위만의 업적으로 이게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세력 확장 활동을 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 사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고 있고요. 신라 본기입니다. 신라네요. 거칠부가 국사, 역사책을 편찬했고요. 이사부가 도살성과 규면형을 점령하였다고 나오고 황룡사를 완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힌트가 첫 번째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요 사건이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닐까 하는데요. 요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한 거는 경덕왕입니다.
경덕왕이고 첨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하였다. 사실은 천체를 관측했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첨성대, 이 천문대라고 좀 알려져 있죠. 저 천문대라는 거는 이 첨성대라는 이름이 별을 보는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천체를 관측했다라는 기록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일단 첨성대를 세운 사람은 선덕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덕여왕이고요. 마운령, 황초령 등의 순수비를 세웠다. 순수비는 어떤 지역을 한번 왕이 돌아보는 걸 순수하다라고 하죠. 요게 진흥왕의 업적이 될 텐데 마운령비, 황초령비, 창령비, 그리고 뭐 단양적성비,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북한산 순수비가 있겠죠. 이 순수비에 관련된 내용,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라는 행위를 하죠. 여기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이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관 가야를 복속을 해서 영토를 확대한 거는 신라의 법흥왕이 한 거고요. 진흥왕은 대가야를 복속을 합니다. 대가야.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한 거는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왕들의 업적을 막 섞어 놓을 수 있으니까 우선 사료를 통해서 이게 무슨 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정리를 해줄게요. 4번입니다.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랑 나가 어떤 나라인지 봐야겠죠. 장사를 지낼 때, 장례를 치를 때 나무각을 크게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고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감회장을 해서 나중에 뼈만 추려서 꽉 속에 안치하였다. 온 집안 식구들을 모두 하나의 꽉 속에 넣어두었다.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깎아서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했다가 뼈가 추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나중에 같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특한 합장 장례법이죠. 가족을 모두 같은 곳에다가 넣는 독특한 장례 방식인데 이런 거를 골장제라고 합니다. 골장제. 이것은 옥저의 풍속입니다. 옥저. 나를 볼게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군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이 주관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하고 나라마다 벼룹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그 안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살인범이 들어가도 거기를 왕이라고 해도 들어가서 체포를 하거나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소도, 천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삼한입니다. 삼한. 삼한. 자, 가는 옥저고 나는 삼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 옥저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서옥제는 고구려죠. 옥저는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키워서 결혼하는 방식이고 서옥은 반대되는 거죠. 이 조그마한 집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대릴사위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옥저 설명인데 목지국 등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옥저 설명이 아니고 이 삼한 중에서 마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마한.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마한이라는 큰 국가, 이 마한 안쪽에는 이 마한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한 주머니에 목지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구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54개의 국가가 있었고 그중에 백제가 있었죠. 거기에 반장 역할은 원래 목지국이 하지만 나중에 백제가 점점 역할을 크게 확장을 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을 시키면서 마한 전체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마한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지금 삼한에 관련된 설명이 될 텐데 요게 맞겠죠. 신지하고 읍차라는 이름이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삼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답은 3번이고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하늘에다가 제를 지내는 거죠. 12월에 요 제천 행사를 했었던 국가는 부여입니다. 여러분 부여가 영토가 좀 위에 있어요. 상당히 위에 있죠. 지금의 중국 일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지역에 있는데 제천 행사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추수가 끝나고 나서 보통은 하죠. 그래서 가을쯤입니다. 원래는 9월, 10월 달이 대부분인데 부여의 특이한 점은 이 영고라는 행사는 12월이라는 거죠. 요거는 계절적으로 1년이 끝나는 시점을 이 12월로 본다는 게 있어요. 이 영토적으로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추위가 오는 계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1년의 끝에 해당하는 어떤 계절을 12월로 봤다. 이렇게 부여에 위치하고 제천행사 월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다른 나라의 제천행사하고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이걸 아예 부여하고 붙여가지고 부영고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하고요. 고구려의 제천행사 같은 경우는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단어 조금 바꿔가지고 용맹한 동맹, 고구려 이미지에 따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와 있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였다. 가축의 이름에서 따온 가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였다. 이거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재청은 이 가라는 나라의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마리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와 고령이라는 지명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가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있었던 지역의 명칭이 오늘날의 현재 지명이 지금 나와 있고 현재 유네스코 추진 중인 가야 고분군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요거 백제죠. 백제의 무령왕이 하는 겁니다. 무령왕이 웅진으로 넘어가서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중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얘기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다. 부경은 약간 땅에서 올라와 있는 조금 올라와서 톡 올라오게 지은 곡식 창고입니다. 요거 고구려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약탈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약탈한 곡식들을 뭐 저장을 했었다라는 기록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일본 군대죠.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건 백제죠. 백제 부훈군이 되겠네요. 부훈군. 백제가 망할 때 이 왜군한테 출병 요청을 좀 했었었는데 이미 바다를 건너오는 사이에 백제는 망해버리고 이 왜군이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제 부훈군대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당군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이제 기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것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겠죠. 가야 지역에서 철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야라는 국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삼한 중에서도 철이 많이 났었던 변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김해, 아까 김해라는 지명이 잠깐 보였어요. 김해에서 이 김자가 쇠금 김자입니다. 쇠, 철을 상징하는 글자고 바다, 해자가 있죠. 철의 바다, 철이 생산되고 철을 수출해서 나가는 바다라는 뜻으로 예전에 철이 많이 났다라는 게 지명에도 남아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5번으로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불상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걸 한번 보신 친구들이 있으면은 보자마자 그림에서 골라낼 수가 있을 텐데 자, 국보고요.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스님들이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나눠준 천불, 100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00개 중에 하나인데 어딘가에 999개가 또 있었다라는 얘기죠.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이 됐고요. 뒤쪽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연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 연대를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이 불상의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구려 승려들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이 불상도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모아서 한번 봐두시면은 좀 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처님 불상 한번 찾아볼 텐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장식이 굉장히 뭘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어요. 그리고 재질도 살짝살짝 벗겨진 게 보입니다. 금빛이기는 한데 어디서 나온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재질만 금동이라고 지금 나오고 앉아 계시고 지금 이 부처님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장식이 많고 머리에 뭔가 뭐 쓰고 있고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아직은 부처가 되지 않은 부처 직전 단계입니다.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에서 깨달음을 완전히 얻게 되면 부처님이 되는데 이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는 아직은 부처가 되기에는 2%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거를 모자, 관이라던가 장신구 같은 걸로 지금 대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다면 보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에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왜 이제 여자분들 머리 묶는 것처럼 이렇게 만두머리 묶는 것처럼 여기 동그란 게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를 육계라고 하는데 요 육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것이 부처의 상인지 아니면 보살의 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1번은 일단 부처상은 아닌 거죠. 보살상인 거고요.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관음보살상인데 관음보살인데 자세를 보시면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붙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좌상, 서있으면 입상이 될 텐데 요건 앉아있으니까 좌상이 되겠죠. 요거는 조선시대 거고요. 조선시대 거고 2번 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유물인데 실제 크기는 여러분 손바닥만큼도 안 됩니다. 광배까지 합쳐야지 손바닥 들랑말랑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비교적 금인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금으로 만든 건 줄 알고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한번 도난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도둑이 훔쳐가 보니까 이게 재질이 금이 아니잖아요. 금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에다가 금을 도금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아직도 누가 가져갔었는지는 범인은 그 당시에도 못 찾았고 지금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부자 소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유물이고요.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불교 조각실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부처님 서 계시고요. 머리에 육계가 선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뒤쪽에 이렇게 나비처럼 펼쳐져 있는 요거가 광배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 뒤에 번쩍번쩍하는 후광을 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뒤쪽에 연가 7년이라고 써 있다. 요거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재질이 이제 먼저 나오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열애 부처님의 서 있는 입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3번도 자주 나오는 유물인데요.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셔서 이불 두 분이다. 부처님이 이불 병좌 나란히 앉아 계신다. 이불 병좌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이 부처님인 거는 여기에 6개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것은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발해 거예요. 발해. 우리가 발해 유물 몇 가지 갖고 있지 않은데 발해 유물로 대표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 구항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금으로 만들었고요. 금제 부처님이고 여기 6개가 있죠. 열애, 입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좌상입니다. 서 있는 것처럼 보였네요. 앉아 계시는 열애 좌상이 또 보이게 되겠고요. 지금 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거하고 가장 유명한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를 반만 가부좌 틀고 앉아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이라고 그러죠. 이 반가사유상을 딱 2점만 단독으로 전시하고 있는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또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이 삼국시대에 정확히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만 추정을 하고 있는 이 반가사유상이죠. 이건 재질 금동입니다. 금동, 반가사유상.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게 2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불상이니까 모습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아까 2번째에 나오고 있었죠. 2번으로 찾아주시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의 시기를 한번 골라줄 텐데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구당서에 나오는 또 동이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관 16년에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논의해서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 사람은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고구려 말기의 실력자죠. 네, 성희현 씨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정말로 이런 발음으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아들들 이름은 나름 또 정상적이에요. 연개소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연개소문에 대한 어떤 평판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을 죽이자라고 대신들과 왕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요거를 연개소문이 알아채고 군병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영유왕이라는 기존의 왕을 없애고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다시 세워놓고 스스로 가장 높은 망리지라는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이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왕은 권력이라는 게 거의 없겠죠. 연개소문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가라고 하는 상황은 연개소문이 왕을 세우고 최고 권력을 취득하는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권력을 얻었던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그 아들 남생, 연남생이 망리지가 되었다. 이 남생은 두 명의 아우들과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해서 각자가 물고 뜯고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 정치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연남생은 두 아우에게 패하게 됩니다. 쫓겨서 국내성으로 도망갔다. 고구려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게 된 거죠. 연개소문의 전성기와 연개소문의 사망으로 인한 고구려의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찾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도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요거 살수대첩인데요. 가 시기보다 한참 이전입니다. 가 시기 이전이니까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니겠네요.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이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동도호부, 이 동쪽을 편안하게 하는 뭔가 관청을 세웠다라는 거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 세우는 관청이기 때문에 나의 뒤쪽에 나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아니겠고요.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요거는 고구려도 망하고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니까 이제 또 우리 한반도 땅에서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는 여러 가지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고구려가 망한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신, 도침, 부여풍 왕으로 추대하고 뭘 했느냐? 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자가 되는데요.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건 왕이 아닌데 왕으로 추대를 했다라는 거죠. 백제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당 연합군이 찢어져서 또 싸우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백제 부흥운동을 하려면 이 망한 나라에서 그 왕족의 후예를 데리고 와서 구심점을 삼아야겠죠. 부여풍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가 되겠고요. 복신과 도침은 부여풍을 왕으로 올려서 이 부흥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일단 4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연개소문이 집권을 하고 연개소문이 실각을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이미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자, 5번은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구강에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사람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사람이라 이 나의 뒤쪽이 되겠죠. 뒤쪽. 정답은 4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밑줄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이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했고 힌트 1번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설을 지어서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죠. 격황소설을 지어서 이름을 명성을 떨칩니다. 또한 당에서 쓴 글을 모은
개원필경을 남겼습니다. 네, 신라의 육두품 학자로 유명한 이 사람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육두품 학자죠. 육두품,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입니다.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육두품이 있고 진골과 성골이 있죠. 성골은 왕족, 진골은 이제 귀족에 해당하는 건데 이 골품제도 때문에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요거 때문에 신라에만 독특하게도 여왕이 있기도 했고요. 특히 육두품이라는 신분은 아무리 똑똑해도 본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벼슬의 한계가 있었어요. 골품마다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출세를 하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라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나라에 유학을 가면 당나라가 좀 글로벌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치르는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빈공과인데 이 빈공과에 최치원도 응시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를 하고 그리고 황소의 난이라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 격황소설을 지어서 당나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이 당나라 황제로부터도 뭐 선물도 받을 정도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제 이렇게 명성을 얻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 나라에서 인정받으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귀국을 해서 신라 쪽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뭐 뜻을 크게 펼치지는 못했지만 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사 동맹을 체결. 나당연합군 얘긴데요. 이건 김춘추가 하는 일이죠. 이건 김춘추가 하는 일이고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제 정치를 바르게 갖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개 조항을 적어서 올렸는데 이게 최치원이 했었던 일입니다. 자, 3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수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요 사람도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출신이고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같은 거를 저술해서 또 명성을 얻었던 사람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문, 한자의 음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이 사람은 설총입니다.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글이 없을 때죠.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어순대로 표시할 수 있게 이두라는 걸 정리한 사람입니다. 한자가 또 전파되고 퍼지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죠. 자, 8번은 2번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 대무예, 여기 지금 힌트가 많이 나오는데 대무예, 장문휴, 대문예, 등주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대무예와 대문예라는 이름을 봐서 우리는 이 나라가 발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무예가 이제 왕입니다. 발해의 왕인데 장문휴라는 장군을 보내서 수군을 거느리고 당나라의 등주를 먼저 공격하라고 하고 있어요.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나라 현종이 급히 대문예라는 사람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이걸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대무예는 왕이고 이 대무예의 동생이 대문예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좀 얽혀 있는데 대무예라고 하는 왕이 지금 여기에 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정복전쟁을 활발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발해가 있고 여기 당나라가 있고 여기 흑수말갈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흑수말갈이라는 데가 있는데 처음에 대무예 왕이 흑수말갈이 우리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와의 길을 통해서 당나라하고 몰래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흑수말갈을 이제 좀 정벌을 해라 라고 자기 동생에게 시킵니다. 자기 동생에게 시켰는데 대문예는 이 문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흑수말갈, 당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흑수말갈을 치면 당나라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당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다 전쟁 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왕이었던 형의 말을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왕은 화가 났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대문예한테 빨리 가서 흑수말갈을 정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생이었던 대문예가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나중에 당나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현종이 또 대문예를 받아줘서
직책도 하나 주게 되고요. 여기에 이중으로 열이받은 대무예가 엄청나게 과격한 이제 국서를 보내게 돼요. 배신자를 그렇게 감싸주는 게 우리의 도리에 맞는 일이냐? 얘를 처형시켜라 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지만 당현종이 처형을 시켜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무예가 나중에 당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거를 막아내는 장군으로 요 사람을 삼아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형제끼리 또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암살하는 사람까지 보낼 정도로 굉장히 대문예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 죽이지는 못하고 대문예도 자기 나라로는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망명객으로서 당나라에서 이제 생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사료인데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바렐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중으로 멘붕이 올 수 있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텐데 요 사료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째서 바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요런 내부 스토리가 있구나 라고 이 사료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에 대해서 바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를 했던 건 고려입니다. 고려.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게 대표적인 바렐 국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 당나라에 있었던 교육제도를 일부 들여와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되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던 거는 신라 얘기가 되겠고요. 내신, 좌평 등 육좌평 관제를 정비했다. 이거는 백제입니다. 좌평은 백제의 관제 이름이죠. 지방관의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얘기입니다. 통일을 하고 나서 국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방관들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지방관들을 감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했다라는 내용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인물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했다. 그래서 평양의 옛 도읍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고 누군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고구려가 지금 망하고 나서 누군가가 고구려의 왕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죠. 지금 밑에 보니까 스스로 미륵부를 자처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물이 후 고구려를 세운 본래는 신라의 왕자였던 궁예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궁예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했다. 이거는 궁예의 활동이 아니죠. 1, 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이 신검은 백제 견훤의 아들 이름입니다. 요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죠. 고려의 왕건. 이거는 이미 고려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고 나서 왕건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궁예랑은 관계없어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했다. 이 광평성 설치하는 거 이게 궁예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광평성을 설치를 하죠. 청해진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한 거는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되겠죠. 장보고.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주변 국가하고 좀 돈독한 관계를 맺어놓고 있으면서 좀 자기 국가의 영역을 공고히 하려고 했었던 사람. 이거는 후백제의 견훤입니다. 후백제 견훤의 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궁예의 일로 맞는 거는 3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습니다.